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QGIS에서 좌표계를 설정하고 그 좌표계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QGIS에서 좌표계 설정과 일치에 대한 중요한 내용, 특히 초보자나 QGIS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슬라이드로 알려주고 본격적인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고 실습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할 때도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요, 이거는 초보자를 위해서 이미 QGIS를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그렇게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는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QGI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좌표계 설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될 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GIS에서 QGIS 뿐만 아니고 보통의 GIS에서 좌표계 설정과 일치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 QGIS 초보자들에게 좌표계 일치를 위해서 좀 알아놓으면 좋을 만한 그런 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QGIS에서 좌표계 설정이나 좌표계 일치와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QGIS 제공하는 이 기능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실습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끝나고 우리가 QGIS를 가지고 좌표계 설정하고 일치하는 그 내용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GIS에서 이런 아마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죠? 혼란스러운 경험을 아마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QGIS나 다른 GIS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그죠? 자, 요거 데이터를 딱 이 화면에서 두 개 데이터를요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화면 출력했는데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딱 겹쳤는데 달라. 똑같이 우리나라 지금 읍면동 경계인데 그죠? 데이터 중첩을 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거 데이터가 왜 그러지?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거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읍면동 데이터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점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 딱 가야 되는데, 또는 요게 요렇게 가야 되거나, 또는 요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또 본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두 개를 화면에 겹치면 딱 바로 겹쳐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죠, 초보자들은. 자,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내 데이터가 있어요. 요 세 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게 그죠? 읍면동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 출력하고 요것도 QGIS에서 불러들였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 이 두 개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 그죠? 그럼 여기 어디 갔지? 그 서울 지하철 포인트 데이터하고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가 이 지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뭡니까?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GIS에서 서로 같이 중첩해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특히 GIS를 처음 하는 사람이나 초보자들에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GIS에서 좌표계 설정과 일치가 왜 중요하냐? 그럼 제가 이 동영상을 왜 하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했을 때 이렇게 중첩을 했을 때 딱 중첩이 맞아야 되는데 중첩이 다른 경우에 좌표계가 다른 경우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 왜? 첫 번째,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GIS 데이터, 예를 들어서 쉐이프 파일이라고 합시다. 두 개 데이터를 중첩을 해가지고 어떤 분석을 이제 한다는 거죠. 두 개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화면상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면 뭡니까? 분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분석 결과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구역별로 해서 지하철역의 어떤 접근성이나 또는 지하철역과 행정구역 사이에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단 말이죠. 역세권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게 서로 좌표가 다르면 우리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세권 분석이 안 되겠죠. 접근성 분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토지용과 토지 용도 구역 간의 관계를 내가 알고 싶다. 당연히 뭡니까? 서로 같은 좌표계에 중첩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간의 관련성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뭡니까? 행정구역별로 토지 피복의 정도를 알고 싶을 때 이게 같은 좌표계로 중첩이 되어야 우리가 각 행정구역별로 토지 피복의 어떤 변화 상황이라든지 지금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 분석을 할 때 이 좌표계가 서로 일치를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두 개의 좌표계가 다른 GIS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좌표계로 일치시키고 싶다 하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위도 WGS84라고 해서 전 지구 좌표 체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또 뭡니까? 중부 원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베셀 TM 좌표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카텍이라는 좌표 체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일치시켜서 내가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또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좌표계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로 딱 되면 좋은데,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구축기관, 각각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구축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그 기관에서 기준이 되는 좌표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기관은 어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좌표 체계로 GIS 데이터가 구축되고, B라는 기관은 카텍이라는 좌표 체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했어요. 자, 그러면은 A와 B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 몇 개를 내가 같이 쓰고 싶다. 자, 그럼 이걸 제가 화면에 출력하거나 공간 분석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 체계가 다르게 존재한 이유일 수 있고요. 또는 아주 드물지만 제일 이 구축 시기가 다를 경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A라는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가 구축을 계속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에 좌표 체계가 다른 좌표 체계로 구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요즘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약간 드문드문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GIS에서 좌표계 설정이 중요하다. 좌표계 설정을 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자들, 이제 특히 QGIS에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좌표계를 일치하는 약간의 팁을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자 또는 GIS를 처음 배우는 사람, 아니면 QGIS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제가 약간 힌트,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요. 이건 실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가진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분석을, 앞으로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건데, 이 분석을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내가 딱 정하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위도 좌표 체계가 되든, TM, 중부원점, 베셀 TM 중부원점 좌표 체계가 되든, 카텍 좌표 체계가 되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되는 좌표 체계를 하나를 딱 정하고, 그 좌표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GIS 쉐이프 파일, 예를 들면서 그 쉐이프 파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딱 가지고요, 그걸 기준 레이어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불러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좌표 체계가 다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보이지가 않거나 또는 이제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좌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좌표 변환을. 그래서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게 경유도 좌표 체계, WGS84 좌표 체계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죠? 베셀 TM 중부 원점으로 된 데이터도 뭐죠? 경유도 체계로 바꾸고 카텍으로 된 것도 경유도 좌표 체계로 바꾸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중첩을 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레이어에 다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든다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준을 EPSG라고 이제 QGIS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5174 이게 베셀 TM 중부 원점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코리안 1985 Modified Central Belt라고 그랬어요. 중부 원점입니다. 수정된 중부 원점 EPSG 5174. 난 이거를 기준 레이어를 하겠다. 기준 레이어를 하겠다. 제가 이제 실습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기준이 된 예를 들어 행정구역, 읍면동 행정구역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EPSG, 즉 다른 좌표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같이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게 서로 엇갈려서 보이거나 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EPSG 5174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안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좌표 체계로 된 거를 우리가 뭡니까? EPSG 5174, 즉 코리안 1985 Modified Central Belt, 즉 베셀 TM 중부 원점으로 수정된 베셀 TM 중부 원점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간단한 변환. 뭐를 set layer CRS, 저기 CRS는요 Coordinate Reference System이라고 그래서 CRS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174로 딱 바뀌고요. 요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면 새로운 이름은 5174 좌표 체계, 즉 코리안 1985 Modified Central Belt, 즉 베셀 TM 수정된 베셀 TM 중부 원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간단한 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초보자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뭐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준이 되는 레이어.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에게는 세 가지를 제가 드릴 텐데, 그리고 보여드릴 텐데 실습에서 뭐냐면 하나는 WGS84로 된 거, 경유도로 된 거, 하나는 5174 수정된 중부 원점, 베셀 TM 중부 원점으로 된 레이어, 또 하나는 카텍 레이어. 이게 전부 다 이제 행정구역, 읍면동 행정구역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기준 레이어로 해서 좌표 체계가 다른 게 혹시 있다면 맞춰주세요. 그죠?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공되는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제공된 데이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끝나고 실습할 때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QGIS 좌표계 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미리 알아놓으면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되게 쉽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QGIS를 열거든요. QGIS를 열면 요렇게 이제 화면이 이제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우선 제가 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기능 OTF 기능이 있거든요. OTF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열립니다. 팝업 창이 요렇게 열립니다. 이 팝업 창이 열리면서 뭐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확대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Enabled on the fly CRS Coordinate Reference System Transformation, 줄여서 OTF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를요 항상 클릭을 해주세요. 요 클릭을 해주시고, 요게 무슨 기능이냐면 요 밑에 여기죠, 하단에 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QGIS 화면에 이 QGIS 화면에서 보이는 요거는 이 QGIS 화면 있죠, 그죠? 요거는 내가 어떠한 좌표 체계로 설정해서 여기에 다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선택할 거 없이. 즉, 쉽게 말해서 이 화면에서는요, 이 화면에서 내가 지정한 좌표 체계,
이 중에서 어떤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건데요. 이 선택한 거에 맞추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 화면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세팅이 된 게 아닙니다. 세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시면 일단은 보여줘서 하나로 다 겹치게 보여주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비록 좌표 체계가 다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 QGIS를 열자마자 요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요거를 선택하고 요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하나의 좌표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WGS84 이게 전 세계에서 표준화하자라고 전 세계에서 약속된 하나의 좌표 체계거든요. 자, 이게 쉽게 말해서 경리도 좌표 체계가 되고요. 요 번호가 중요합니다. 4326 요 번호 기억하고 있으세요. 4326. 자, 요게 이제 좌표계 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좌표계 설정의 기능은 요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단에 이제 내가 어떤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쉐입 파일, 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레이어에서 내가 이 설정을 누르고요. 다 아시겠죠? 설정 누르면 여기에 이제 또 설정 화면이 뜨고요. 이 설정 화면에서 보시면 일반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좌표 체계가 나옵니다. 어떤 좌표 체계, 뭐든지 어떤 좌표 체계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레이어가 내가 어떤 좌표 체계인지 내가 모르겠다. 비록 여기서 뭘 선택하게 했지만 이 좌표 체계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내가 또는 다른 데서 제공받은, 내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쉐이프 파일의 좌표 체계가 뭘로 된지 난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요즘은 이게 무슨 좌표 체계라는 정보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이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거나 누가 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좌표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을 때는 요 기능, 여기에서 이 쉐이프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설정이 있고, 그죠? 설정이 있고 이 설정을 누르면 여기 좌표 체계가 무슨 좌표 체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현재 레이어에 부여된 좌표계 정보다. 내가 모르더라도 이 레이어가 어떤 좌표 체계인지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건 그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설정한 좌표 체계하고 내 원래 부여된 좌표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난 맞추고 싶어. 내가 맞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요겁니다. Set Layer CRS, Set Layer Coordinate Reference System, 즉 set이죠, 그죠? 내가 어떤 특정한 좌표 체계로 내가 바꾸어주겠다, 변환해서 뭐죠? 화면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화면에 보여주겠다. 지금 이미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데이터에서 원래 부여된 좌표 체계가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지정한 좌표 체계로 바꾸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꿨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바꾸진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게 뭐냐? 왜냐면 안 보이니까. 바꿔야 보여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WGS84 경유도 좌표 체계인데 내가 카텍으로 되어 있거나 중부 원점으로 되어 있다. 수정된 베셀 TM 중부 원점 됐으면 여기서 안 보여집니다. 그럼 보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Set Layer CR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좌표 체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WGS84로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QGIS 좌표계 설정을 왜 해야 되고, 좌표계 설정을 위한 초보자를 위한 팁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좌표계 설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세 가지 기능을 제가 그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그 다음 동영상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QGIS 좌표계 일치를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는데요. 크게 실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읍면동 행정구역 경계에 좌표 체계가 다른 지하철역이 있어요. 요거 지하철역을 좌표 체계가 다른데 요거를 하나를 일치시키는 거. 또 그 다음에 다음 지도, 여러분 알죠? 다음 지도를 배경 화면으로 하고 전국 지하철역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행정구역 경계까지 얹어서 주제도까지 해서 서로 이제 보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질 공간 정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질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죠?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제공해놓은 그런 걸 다음 지도에 겹쳐서 보여주는 요거는 이제 WMS라 그러는데요. 요건 조금 이제 고급 기능이긴 한데 기왕하는 김에 좌표계 일치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지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데이터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성에 따라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S 관련되어서 국가공간정보 포털 서비스라 그래가지고요. nsdi.go.kr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습 동영상에서. 그리고 국가가 구축해 놓은 뭐죠?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 특히 여기는 속성 데이터가 많은데요. 국가 데이터 포털 서비스라 그래서 data.go.kr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게 이제 data.go.kr 국가 데이터 포털이고요. 요게 이제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서비스 웹 화면입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실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실습 동영상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QGIS 좌표계 설정과 일치를 위한 기본 도움 주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